그를 사악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. 한쪽은 사냥꾼이 되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도덕적 판단을 하게 돼서 그걸 망가뜨려 버리고 싶은 그런 걸 승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. 그 자기 검열된 침묵은 곧 동일한 잘못된 가정을 갖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. 만들어졌으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라는 개인에게 집단이 압력을 가하고 그 부정적인 정보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람이 출현하죠. 아까 칼 찔려 죽은 그 친구가 이제 노트 가져다가 보여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냉혈한 여자 같은 여자도 마인드 가드 같은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스템의 폐쇄적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 적당히 먹이사슬의 한 중간쯤에 가 있거나 어느 중상위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게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되도록 문제가 된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. 이게 뭐 예를 들면 폐쇄적인 종교 집단도 이럴 수 있는 거고요. 굉장히 폐쇄적인 동아리들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집단 안에서 폐쇄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은 생기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의 패턴들을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, 그것이 사랑의 증명인가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던 것 같고요. 이거는 그냥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찾은 그림인데 내가 누굴 좋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가 가장 극적으로 그런 변화를 가졌을까 했더니 영국의 왕위를 내려놓은 사람까지도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에드워드 8세인데 이 심슨 부인이라는 사람을 이혼녀였어요. 그래서 왕위 시스템에서는 결혼하는 게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왕 안 할래라고 그만두고서는 30년쯤 더 둘이 재밌게 잘 살다가 돌아가신 부부인데요. 아마도 이 영화에서 데이빗과 그 둘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 커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디서든 나오는 순애보 내지는 드라마틱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? 그다음 두 개의 어떤 아주 대조적인 큰 극단적인 두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아주 애매하게 둘이었다 하나였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만 있고 오직 둘만 있으면 둘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혹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집단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자칫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. 근데 한 군데 몰려서 계속 살다 보면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거든요.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. 저는 그런 거를 태국에 가서 그룹 여행을 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봅니다. 거기 가서 태국 식당에 가가지고 왜 소주 안 나오냐고 화내는 할아버지도 있거든요. 그다음 여기는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덥냐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 화내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여행을 갔으면 거기는 이런 룰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네라고 보질 않고 갈수록 우리가 뭔가 우리가 못 사는 나라나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가면은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막 강요해요.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화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혹시 선물 받아 가셔야 되니까 질문이나 뭐